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법적 조치라니 내가 엄마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아들 노릇했다고 생각하니? 이 몸이 아파서 약 한 봉지 사달라고 할 때는 어디 있었어? 밤새 통증에 시달릴 때는 어디 있었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호텔 뷔페, 제주도 여행 다 즐기면서 이 애미는 라면으로 연명하게 만든 게 내 아들이야? 엄마,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이 어렵다고? 새 차는 살 수 있던데? 처가 부모님이랑 백화점은 다닐 수 있던데? 이 어미 약값은 아까워서 못 주더니 명품 가방은 사줄 수 있더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니? 너 대학 등록금 내려고 이틀 동안 굶었던 적도 있어. 근데 지금 내 아들은 자기 애미 월세 40만 원이 아깝다고 2년을 미루고 있어. 엄마, 이제 그만 부르지 마. 6개월 뒀으니까 그 안에 집 비워. 밀린 월세도 다 갚고 안 그러면 법대로 할 거야. 이제는 내 삶도 찾아야겠어.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황자운 여사님은 23세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2살배기 아들 인석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오직 인석을 향한 헌신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된 그녀는 주변에 재혼 권유도 뿌리치며 오직 아들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인석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고된 삶을 안타까워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아들의 아침을 준비하며 학교에 보낸 후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잠시 짬을 내어 아들의 학교 앞으로 달려가 도시락을 전해주었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는 아들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내 아들만 잘 자라준다면 이 정도쯤이야. 그녀의 이런 말에는 깊은 사랑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져도 쉬지 않고 일했고 여름이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결실을 맺어 인석은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몸이 아파도 쉬지 않고 일했고 때로는 며칠씩 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불평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공부하느라 힘들까봐 더 걱정했고 매일 밤 아들의 방에 따뜻한 우유를 갖다 놓았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 인석이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그는 현재의 아내 하은을 만났습니다. 처음 하은을 소개받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했고 결혼식 날 눈물을 흘리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인석이가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나다니 이제 정말 여한이 없네요. 그녀의 삶은 오직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고 그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63세가 된 지금도 그녀는 매주 아들 집을 찾아가 반찬을 해주고 손주들을 돌보며 한결같은 모성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석이 결혼한 후에도 그녀는 자신의 행복보다 아들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고 이런 그녀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면서 살아요.
제가 이제 다 컸잖아요. 라는 아들의 말에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아들을 위하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삶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도 자신을 위한 것이 없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삶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모성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그 사랑의 깊이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인석에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무역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회사를 차린다는 소식을 듣고 모아두었던 은행 적금과 보험금을 모두 해약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인석의 사업 수완이 좋았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거래처들의 신뢰도 두텁게 쌓여갔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녀는 아들의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것이 늘 뜻대로만 되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뒤 겨울,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거래처들이 하나둘 부도를 내기 시작했고, 인석의 회사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대금이 쌓여갔고, 은행 대출금,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어두워진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인석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 엄마,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엄마가 평생 모으신 돈까지.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 쉽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식당 일을 시작했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도 했습니다. 아들 몰래 벌어둔 돈으로 매달 이자라도 갚아 나가려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말렸습니다. 63세의 나이에 그렇게 무리하게 일하다가는 몸이 견디지 못할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내가 우리 인석이 키울 때는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했어. 이 정도쯤이야.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본 며느리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쉬세요. 이러다 병나시면 어쩌시려고요. 하지만 그녀는 하은의 손을 잡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은아, 너도 알잖니. 자식 키우는 게 그런 거야. 내가 우리 손주들 키우면서 느끼는 그 마음. 나는 인석이가 40이 넘어도 여전히 그 마음이야. 늦가을의 어느 날, 퇴근 무렵 인석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선 아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아들의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인석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먼저 들어보자. 사실 회사가 어려워져서요. 은행 이자도 밀리고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어졌어요. 2년만 엄마 집에서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월세는 꼭 드릴게요. 그녀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도 함께 왔다가 시어머니의 빠른 결정에 놀란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아버님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인데 하은의 말에 그녀는 잠시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 마당에 심은 감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까지 지켜봐 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남편, 좁은 마루에 앉아 여름밤을 함께 보내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아. 내 아들 며느리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내일이라도 이사할 수 있어. 그녀의 말에 하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석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2년만 지나면 꼭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작은 집이라도 있으면 돼. 대신 손주들 학원비랑 과외비는 아끼지 마. 그 돈으로 월세 주지 말고. 그녀는 다음 날부터 바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옛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자식 때문에 평생 살던 집을 비워주고 월세방으로 간다는 소식에 모두가 안타까워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이제 우리 인석이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성공할 거예요. 이사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은 감나무에 손을 대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되라고. 이번에는 내가 양보할게요. 당신도 저 하늘에서 우리 아들 지켜봐 주세요. 새로 이사 간 곳은 좁은 월세방이었지만 그녀는 전혀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네 가족이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월세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식당 일에 더해 새벽 청소 일까지 시작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월세라도 드릴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는 애들 교육비에 집중해. 나는 이렇게 일하는 게 좋아. 이렇게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에게 결코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었고, 그녀의 삶이 이어지는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좁은 월세방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삼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매달 아들이 보내주는 월세로 생활하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넓은 집을 관리하느라 들어가는 시간을 이제는 손주들을 돌보는 데 쓸 수 있게 되어 더욱 기뻤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월세 보냈어요. 혹시 부족하신 건 없으세요? 하은의 전화에 그녀는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여기도 지낼만 하구나.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평생 살던 너른 마당이 있는 집을 내어주고 월세방으로 옮긴 그녀를 향해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시선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운 씨, 그래도 평생 살던 집인데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이웃들의 걱정 어린 말에도 그녀는 담담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인석이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들 도시락을 준비하고 그들의 등교를 도와주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손주들이 와서 공부하고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우리 때문에 이렇게 좁은 집으로 이사 오신 거예요? 손주의 순수한 물음에 그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
너희들이 자주 와서 보는 게 제일 행복해. 가끔 허리가 아파 잠을 설칠 때면 예전 집 마당에 있던 감나무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었던 그 나무의 첫 열매가 열렸을 때의 기쁨, 아들이 어릴 적 그네를 매달아 주었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그리움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여보, 우리 인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당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제 아들이 이루게 될 거예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좁은 방이지만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그녀에게 아들의 효심이자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선택을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게 해서 죄송해요. 하은의 미안해하는 모습에 그녀는 오히려 더 밝게 웃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야. 이게 다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너희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해. 이렇게 그녀의 하루하루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좁은 월세방이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더 큰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은 그녀에게 또 다른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겠지만 그녀는 그 시간도 감사하게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약속대로 매달 1일이면 어김없이 입금되던 월세가 조금씩 늦어지더니 급기야 한 달을 통째로 걸러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집주인의 재촉에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보세요. 이번 달 월세는 언제 주실 거예요? 이제 보름이 지났는데. 집주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이번 주말까지만 기다려주시면 꼭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수차례 신호음이 울린 후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인서가 이번 달 월세가 엄마, 죄송해요. 이번 달은 거래처에서 돈이 안 들어와서 다음 달에는 꼭 2달치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청소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첫 번째 건물을 청소하고 5시부터는 두 번째 건물, 낮에는 식당 일까지. 그녀의 하루는 점점 더 빽빽해져 갔습니다. 어머니,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어느 날 하은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피곤해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바빠서.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 그네의 초라해진 모습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방 한 구석에 쌓인 청소도구들, 여기저기 붙어있는 파스, 식은 밥과 라면 봉지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인석이한테 얘기할게요. 하은아, 그러지 마라. 인석이가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이후 하은은 몰래 반찬을 가져다 주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석은 점점 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도 회사 일이 바빠서 라는 문자 한 통으로 대신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석이가 이럴 줄은 몰랐네요. 남편의 영정 앞에서 그녀는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고 무릎의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기 위해 쥐꼬리만한 적금마저 해약해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운 씨, 그렇게 잘 키운 아들이 어쩌다가 아들 믿고 집까지 내어줬더니 그럴 때마다 그녀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들의 흉이 나오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냉혹해져만 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난방비가 늘어났고 그마저도 제때 내지 못해 차가운 방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야말로 진짜예요. 큰 거래처랑 계약이 성사될 것 같아요. 그때 한 번에 다 갚을게요. 가끔 걸려오는 전화에서 들리는 아들의 말을 그녀는 여전히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녀의 통장 잔고는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은 씨, 이번 달까지 못 내시면 정말 나가셔야 해요. 저도 더 이상은 집주인의 최후 통첩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빌릴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삶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선택이 틀렸던 것은 아닌지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인서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너무 성급했던 거야. 깊어가는 겨울밤, 그녀는 차가운 방에서 홀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이 준다던 2달치 월세는 결국 허공의 약속이 되어버렸고 그녀의 삶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난방도 없는 원룸에 지내며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이어지는 고된 노동은 그녀의 몸을 서서히 침식해갔고 결국 그녀는 일하던 도중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의 다급한 외침 속에 그녀는 119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었고 척추관 협착증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되도록 말씀을 안 하셨어요? 괜찮아. 별거 아닌데 퇴원하면 바로 일할 수 있어. 그녀는 병상에 누운 채로도 일터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이미 마비 증세가 시작되었고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인서가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되어서. 아들을 걱정시킬까봐 이번 사실도 알리지 않으려 했지만 하은이 결국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석은 전화로 짧게 안부를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지금 중요한 거래처와 미팅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수술비는 무려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보험도 들지 못했던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당장의 치료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은이 친정에서 돈을 빌려 어떻게든 수술은 진행했지만 수술 후 필요한 간병인 비용은 또 다른 산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머니 간병하면 안 될까요? 하은의 말에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문의 시간,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최소 2달은 전문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해요. 병실에 누워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남의 도움 없이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밤이면 찾아오는 통증에 그녀는 홀로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간병인을 구할 수 없어 보호자 없는 밤을 보내야 했고 그때마다 그녀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당신 곁으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그녀의 투병 생활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의사는 최소 6개월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월세는 이미 3개월째 밀려 있었고 병원비는 나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어머니,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인석이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은의 말에 그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지 마. 우리 인석이도 지금 너무 힘들 텐데. 그렇게 그녀의 병상 생활은 이어졌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이미 바닥났고 이제는 하은이 가져다 주는 반찬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어 갔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모자의 대화는 차가웠습니다. 2달 만에 겨우 병문 안을 온 인석은 의료비 청구서를 들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얼마예요? 회사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운 채 아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조심은 무슨, 아니, 제 말은, 하. 인석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병인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녀의 말에 인석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알아서 하시겠다고요? 엄마, 지금 월세도 밀려있고 병원비도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돈으로요? 그리고 집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옆 병상의 환자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인석아, 미안해. 죄송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씀만 하시지 말고. 정말 미치겠네. 인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하은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너까지 그러지 마.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 거래처에서 독촉 전화 오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이제 엄마까지. 그래도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하은의 만류에도 인석은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주치의가 회진을 왔습니다. 어머님, 이대로는 퇴원하기 어려우세요. 전문 간병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인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 간병인이라도.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당신도 알잖아. 회사 사정이. 아니,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전화는 그렇게 끊겼고 그 후로 인석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회사 일이 바빠서 라는 말만 남긴 채였습니다.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자 결국 그녀는 조기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하은이 극구 말렸지만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너무 패 끼치는 것 같아. 퇴원하는 날 하은은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간이 침대라도 들여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만. 너희한테 더 이상 짐 되기 싫어. 좁은 월세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제 혼자서 화장실도 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은이 가끔 들러 반찬을 갖다 주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월세를 독촉하러 온 집주인이 그녀의 처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운 씨, 그 아들 레미는 도대체 어딜 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석이가 지금 사업하느라 바빠서. 그녀는 여전히 아들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누워있는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인석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이제 그녀의 하루는 고통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통증,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상의 불편함, 그리고 아들의 무관심이 그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하은의 말에도 그녀는 이제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 자식에게조차 버림받은 듯한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동네 마트를 지나던 이웃 할머니가 그녀에게 전한 이야기는 가슴을 파고드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자운 씨,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봤어요. 강신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이랑 명품 매장 들어가더라고.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 몸이 아파 전화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인석아, 엄마가 약을 타러 가야 하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엄마, 죄송한데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 나중에라는 전화는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근처 약국에서 힘겹게 걸어오다 마주친 이웃은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자운 씨, 얼마 전에 백제 호텔 로비에서 댁의 아들 봤어요. 처가 식구들이랑 호텔 뷔페를 가시더라고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약값을 아끼기 위해 진통제를 반으로 잘라 먹는 그녀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친정 부모님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죄송하지만 반찬은 다음 주에 가져다 드릴게요. 하은의 미안해하는 목소리에 그녀는 오히려 다독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사돈 어른도 모시고 가지? 아, 내 부모님이 워낙 좋아하셔서요.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 번도 제주도는 못 가봤죠. 밤이면 찾아오는 허리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홀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못 먹이고 못 입혀서 늘 미안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너무 안 누리고 살게 해서 이렇게 된 걸까? 어느 날은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하은의 친정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네. 민망해하는 기색이 역력한 채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식당 일도 청소 일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된 그녀는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고 약값을 아끼느라 통증을 참는 날도 늘어갔습니다. 자운 씨, 이러다 큰일 나요. 병원이라도 가보세요. 이웃들의 걱정에도 그녀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세상은 점점 더 좁아져만 갔습니다. 3평 남짓한 월세방은 이제 감옥처럼 느껴졌고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새 차 뽑았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모시고 드라이브 한번 갈게요. 전화로 들려오는 아들의 말에 그녀는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허리 통증을 참으며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법률사무소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내용 증명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어머님, 아드님에게 보내시는 거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해주세요. 밀린 월세도 모두 정리하라고 해주세요. 일주일 후 내용 증명은 인석의 회사로 발송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 급하게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구나. 내가 평생 처음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만든 내 자식. 참 훌륭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비장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은이 전화를 걸어 인석이 찾아온 것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법적 조치라니 내가 엄마 아들이에요. 아들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아들 노릇했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처음 내지르는 고성이었습니다. 이 몸이 아파서 약 한 봉지 사달라고 할 때는 어디 있었어? 밤새 통증에 시달릴 때는 어디 있었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호텔 뷔페, 제주도 여행 다 즐기면서 이 애미는 라면으로 연명하게 만든 게 내 아들이야? 인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이 어렵다고? 새 차는 살 수 있던데? 처가 부모님이랑 백화점은 다닐 수 있던데?
이 어미 약값은 아까워서 못 주더니 명품 가방은 사줄 수 있더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니? 너 대학 등록금 내려고 이틀 동안 굶었던 적도 있어. 근데 지금 내 아들은 자기 애미 월세 40만 원이 아깝다고 2년을 미루고 있어. 엄마! 이제 그만 부르지 마. 6개월 줬으니까 그 안에 집 비워. 밀린 월세도 다 갚고 안 그러면 법대로 할 거야. 이제는 내 삶도 찾아야겠어. 그날 이후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가져다 주는 반찬도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여보 늦게나마 정신 차렸네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진작 이렇게 하라고 하셨겠죠. 남편의 사진 앞에서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오랜만에 마음만은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도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석 부부는 하은의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은의 부모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인석 부부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하은 오빠의 빈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하은의 오빠는 당분간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없었기에 넓은 아파트는 몇 년째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해볼까? 오빠가 미국 있는 동안 빈집이니 월세 걱정도 없잖아. 하은의 말에 인석은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그는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심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연락이라도 한번. 됐어. 이제 와서 무슨. 인석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하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처가살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게다가 하은의 부모님은 그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중견기업 대표였고 인석의 사업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은의 어머니도 손주들의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할머니의 지원으로 강남의 유명 학원가를 다니기 시작했고 영어 유치원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정말 잘해볼게. 인석의 말끝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그들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녀가 있었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홀로 지내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여보, 내일은 어머님께 찾아뵈러 가볼까? 하은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인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처가의 도움으로 그들의 생활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은의 아버지는 자신의 사업 파트너들을 인석에게 소개해 주었고 덕분에 새로운 거래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자금난도 하은의 오빠가 투자를 약속하면서 해결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인석이가 이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줘야죠. 하은의 어머니는 딸의 남편을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해주었고 때로는 가족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화목한 모습 뒤에는 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문득 어머니의 빈자리가 눈에 들어올 때면 인석은 말없이 자리를 피했고 하은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할머니 집에 안 가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가의 품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된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복의 김서방, 사부인께 한번 찾아뵙는 게 어떤가? 장인어른마저 조심스레 제안했지만
인석은 여전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던 것일까? 아니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 그의 망설임은 계속되었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이는 어머니의 동네를 지날 때면 인석의 발걸음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생활은 겉으로는 안정을 찾아갔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처가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인석의 얼굴에는 점점 더 깊은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던 도움의 손길이 이제는 목에 걸린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서방 이번 주말에 별장 좀 청소하고 정원 잔디도 깎아놔라. 얘가 다음 주에 사업 파트너들 데리고 올라갈 거니까. 장인은 이제 무례하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인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아버님. 아버님은 무슨, 이제 우리 사위니까 편하게 지내자고 반말하는 거야. 아, 그리고 이번 주에 회사 공사장 현장 감독도 좀 다녀와. 우리 직원들이 좀 못 믿어서 말이야. 장인의 사업 지원은 결국 인석을 자신의 회사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또 다른 형태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인석이 우리 집 수리할 게 좀 있는데 내일 좀 봐줄래? 아침 일찍 와서 해줘야 할 텐데 화장실 수도 꼭지도 고장났고 에어컨도 좀 이상하고. 주말마다 처가의 온갖 자비를 도맡아 하는 동안 인석의 자존심은 조각조각 부서져 갔습니다. 여보, 저기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집. 아이고, 우리 하은이 신랑은 바쁜가 보네. 그래도 이번 주말엔 꼭 와야 돼. 하은이 오빠 집 지하실도 정리해야 하고. 장모님은 하은의 말도 채 끝나기 전에 끊어버렸습니다. 인석은 이제 처가의 온갖 집안일을 하는 무급 가정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인서가 내가 골프 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캐디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주말에 내가 라운딩 돌 때 내가 좀 따라다녀라. 장인의 골프 캐디 노릇까지 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골프백을 메고 18홀을 돌아야 했고 장인의 골프 파트너들 앞에서 수시로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김서방은 골프도 안 치는데 캐디는 잘 서네. 밤마다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짙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해 하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집엔 사위가 없는 것 같네, 머슴이야. 아니, 머슴보다도 못한 신세야. 여보, 조금만 참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라도. 참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이러려고 어머니 집을 빼앗아서 여기로 온 게 아닌데. 인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가의 도움으로 겉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내면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갔습니다. 김서방 알지? 내일도 아침 일찍 우리 회사 좀 들러라. 청소 아줌마가 안 나왔다는데 좀 치워놔야겠어. 이제는 장인 회사의 청소까지 해야 했습니다. 대학을 나와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던 그가 이제는 처가의 허드레시를 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어머니 말씀대로 했어야 했는데. 매일 밤 그의 한숨 소리는 깊어져만 갔고 자존감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처가의 호의는 이제 완전히 족쇄가 되어 그의 발목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던 부모님의 도움이 이제는 숨막히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남편이 날이 갈수록 초라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은아, 김서방 요즘 일도 제대로 안 하더라. 아버지가 도와준다고 해도 저 정도면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니니? 친정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하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주말까지 반납하며 부모님의 온갖 심부름을 하고 있는지 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엄마, 김서방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살도 쪽 빠져서 얼마나 초라한데요. 최선,
그래서 장모 심부름도 제대로 못해. 어제는 에어컨 청소를 얼마나 대충 했는지. 그때 문득 시어머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이렇게 숨막히는 심정이었을까요? 매달 월세를 보내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보, 힘들지? 늦은 밤, 하은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님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 아닐까요?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여기서는 숨이 막혀.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 인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님이 그토록 강경하게 나오신 이유를, 그리고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은아,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 하자. 김서방도 일찍 오라고 해라. 죄송해요. 엄마, 나 이제 못하겠어. 김서방 보기도 얼마나 미안한지. 처음으로 하은은 친정어머니의 말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고맙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할 때였습니다. 뭐라고?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님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좁은 월세방에서도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하셨던 그 당당함, 자식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우리의 힘으로. 그날 밤, 하은은 오랜만에 시어머님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은 계속 이어졌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독립과 자립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어머님,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자동응답기 소리에 하은은 작은 속삭임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장인의 호출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인석은 처가의 정원에서 잔디를 깎다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좁은 월세방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김서방 정원 끝나면 차고도 좀 하게. 장인의 거친 목소리에 인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던 사업가였던 그가 이제는 처가의 허드레시를 하는 신세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어머니를 그렇게 했나? 땀을 닦으며 잠시 쉬어가는 동안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시던 도시락, 힘들 때마다 안아주시던 그 따뜻한 품이 그리웠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빨리 해! 오늘 저녁에 손님 올 거야! 장모님의 재촉에 그는 다시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마당의 잔디를 깎으며 예전 집 마당에 있던 감나무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심으셨다던 그 나무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여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하은이 다가와 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생각나요? 응, 난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인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가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아버님이 나한테 반말하실 때마다 내가 어머니한테 했던 말들이 생각나. 인서가 차도 좀 닦아야겠어. 장인의 호출에 인석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회사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처가의 허드레시를 하는 신세. 이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날 밤 인석은 몰래 어머니 집 근처까지 찾아갔습니다. 불이 꺼진 창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지만 끝내 초인종을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장인의 사업 지원을 받으며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빈자리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어머니, 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작은 속삭임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 속에는 후회와 그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인석은 오랜 고민 끝에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오신 그 집, 자신이 자라온 그 집 앞에서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 말을 걸었습니다. 자운 씨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허리가 더 악화돼서. 인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둘러 동네 병원들을 수소문한 끝에 어머니가 계신 곳을 찾아냈습니다. 병실 앞에 서서 그는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여보, 등 뒤에서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어깨를 살며시 밀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요.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진 모습에 인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댁을 제가 차지하고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인석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곳은 어머니의 공간이에요. 제가 처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인지. 병실은 한동안 흐느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은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 댁으로 돌아가세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고 그녀의 눈가에도 작은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이제는 제발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게요. 제가 어머니의 진정한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퇴원 후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석 부부는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처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고 성숙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부부의 사과가 이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매주 찾아가는 발걸음에도 그녀는 대문 앞에서 그들을 매섭게 내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얘기라도. 현관문 앞에서 하은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잘못! 이제 와서 무슨 잘못!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기나 해. 허리가 아파 쓰러져도 약 한 봉지 사주지 않던 아들이 이제 와서 무슨...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인석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들! 너 같은 아들 없다. 처가 눈치 보느라 이 애미 병원비도 못 내고 그러면서 호텔 뷔페는 다니고 명품백은 사고 내가 그런 걸 몰랐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밀린 월세나 얼른 보내.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희들 보면 내가 평생 키운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조용히 해. 너도 똑같아. 시험이 아프다고 전화해도 바쁘다고 끊더니 시댁 두고 처가에서 호의호식하게 잘 살았잖아. 문 안에서 다시 한번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해.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아? 밤마다 허리 아파 잠도 못 자면서 내 자식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당장 가. 다시는 오지 마.
이제는 나도 너희 같은 자식 모르겠다. 인석과 하은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이따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너무했나 봐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은이 흐느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인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그들의 잘못은 너무나 늦은 후회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가을, 그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인석 부부는 떨리는 마음으로 케이크와 선물을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또다시 닫힌 현관문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케이크랑 선물 가져왔어요. 하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생일은 2년 전에 이미 끝났다. 그때는 어디 있었어? 처가에서 호의호식하느라 바빴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밤새 통증에 시달릴 때 약 한 봉지 못 사준 자식이 이제 와서 케이크는 왜 들고 왔어?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었어. 병원에서 허리 수술할 때도 밤새 혼자 끙끙 앓으면서도 내 자식은 처가 눈치 보느라 바빴지. 엄마, 제발. 인석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지만 그녀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무릎 꿇지 마. 내가 처가에서 머슴살이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릎은 왜 꿇어? 그 무릎 장인 골프 가방 들고 다닐 때는 멀쩡했잖아. 어머니,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잘못. 이제 와서 그게 통할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아? 너희는 모를 거야. 자식 키우느라 허리 휘어진 어미 마음을. 처가 생각만 하는 자식들이 뭘 알겠어. 그녀는 현관 앞에 놓인 케이크 상자를 바닥으로 밀어냈습니다. 당장 가. 다시는 오지 마. 이제 나한테는 자식도 며느리도 없어. 너희가 나를 버렸듯이 나도 이제 너희를 버릴 거야.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케이크처럼 그들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못된 짓을 한 거예요. 하은의 말에 인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문 안에서 들리는 그녀의 흐느낌 소리가 가을바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돌아가. 제발 돌아가. 이제는 정말 보기 싫어. 그렇게 그들의 화해 시도는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늦었던 그들의 후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습니다. 인석은 어머니 집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어머니의 집 창문에는 여전히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들어가요. 뒤에서 다가온 하은이 어깨를 두드렸지만 인석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평생을 나만 위해 사신 어머니를 내가 어떻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이렇게 멀리서 어머니의 집을 바라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라면만 드시던 어머니가, 허리가 아파 잠도 못 이루시던 어머니가, 그때 난 처가에서. 인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이제 거의 밖을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끔 새벽에 혼자 마당을 서성일 뿐, 더 이상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의 애절한 외침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이웃집 아이의 엄마 부르는 소리에 그의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난 이제 영원히 엄마를 부를 수 없는 거야. 그의 중얼거림에는 평생을 안고 가야 할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이 빚어낸 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는 이제 그의 삶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갈까요?
이렇게 매일 오시면서 더 아프시기만 할 것 같아요. 하은의 제안에 인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 내가 저지른 죄값을 평생 이렇게라도. 그의 어깨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가에서의 그 쓰라린 경험도, 사업의 실패도, 그 어떤 고통도 지금의 이 아픔만 못했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린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밤하늘에 떠오른 달빛 아래 그의 뒷모습은 그렇게 작아져만 갔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후회와 씻을 수 없는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봄이 된 어느 날 여전히 인석은 매일 아침 어머니의 집 앞에 도시락을 두고 갑니다. 비록 그녀는 한 번도 그 도시락을 받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안 받으셨네. 매일 저녁 아침에 놓고 간 도시락을 다시 들고 돌아가는 길이 그에게는 고행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북엇국 끓였어요. 이거 가져다 드려요. 하은의 정성스러운 마음도 매일 같이 담겼습니다. 두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난 평생 이렇게라도 어머니의 용서를 구할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정말 깨달았으니까. 매일 아침 도시락을 놓으며 매주 주말 집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기를. 그때를 위해 그는 오늘도 어머니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엄마, 제가 평생 이렇게 기다릴게요. 언젠가는 저를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도시락이 또다시 현관 앞에 놓여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닫혀있는 문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열릴 것이라 믿으며 그는 오늘도 그렇게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이제 제가 진정한 아들이 될게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희망만은 결코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어머니의 용서를 받는 그날까지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